과한 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아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물어보면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대부분 분양하는 데가 서울은 뭐 아시다시피 신규로 택지를 개발하는 데보다는 대부분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는 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야 옆에서 저 4천만 원 하는데 우리가 3,500만 원이 분양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면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기 때문에 더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올리는 것 같고요. 이제는 분양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한 4천만 원대가 이제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15억 이하로 뭐 여러분들 14억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 이런 데들도 보면 30평대가 14억 1,400만 원인가가 최고가예요. 근데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옵션 넣고 나중에 어차피 그 입주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 내고 하면 15억이 아니라 거의 한 16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그 방방마다 다 그 천장 뚫어가지고 에어컨 다 넣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넣고 이런 하면 대부분 한 16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6억이 30평대 이제 기준점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이거 오르면 나 안 사면 그만이지. 라는데 사실은 분양이 될 거예요. 저는 서울원 아이파크는 분양이 된다고 봐요. 왜냐? 안양에서 16억이 가는데, 서울원 아이파크 또는 뭐, 그 장위동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또 신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택 수요자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이 될 거예요. 특히나 서울원 아이파크가 사실은 외곽이잖아요. 그 성북구보다는 급지가 낮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그 호재가 있다라고 하고 또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상당 부분을 그 희생을 하면서 사실은 하는 사업이거든요. 왜? 상업 업무시설은 분양을 못 합니다. 그죠? 끌고 가야 돼요. 호텔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수익이 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외곽에 그 무슨 엄청난 상업시설을 넣어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뭐 수익을 맞춰가면서 그냥 하는 거지 엄청난 개발 이익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 그렇다 그러면 외곽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분양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얼죽신 문제만이 아니라 분양가가 같이 오르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얼죽신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얼죽신이라는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예,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신축되는 아파트들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나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콘크리트 덩어리로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니트도 많이 달라졌고요. 커뮤니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들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MZ세대 분들이 신축이라고 그러면 저희 때는 상상을 못 했는데 5년 내를 신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5년 내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크고 또 유심히 보셔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30대 분들이 집을 살 때는 대부분 이제 부모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예. 그런 그레이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빈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십니다. 일단 한 15억 이상 된다 그러면 본인이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30대한테도 겨우 뭐 10년 또 직장 생활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를 모으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때하고 다르게 그 민감하지 않아요. 그 가격에. 1억, 2억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모님 주니까 민감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신축. 신축 트렌드. 고분양가. 네. 이제 고분양가가 계속 될 것인가라는 거를 뭐 되게 제가 뭐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교수님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고객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면은 처음에는 분양가 이렇게 딱 떴을 때 지금 비싸다 하시잖아요. 헉했죠. 한 6개월, 1년 지나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경쟁적으로 막 이런 신축 분양이 막 돼서 경쟁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괜찮을 텐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을 직접 접하는 입장에서 사실 임장을 같이 가잖아요. 신축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14억인데 16억이야. 와, 얘도 거의 준시축이 5년인데 그 5년 차이의 세월이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얘만 보면 좋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딱 가는데 부모님 돈 지원받아서 가는데 원래는 네이버에서 봤을 때 여기 보고 갔어. 보고 갔는데 온 김에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래요. 무조건 좋아요.
이게 그러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은행 이자로 따져도 2억이면 원리금 얼마 안 돼요. 지금 원리금 하면 4.2% 해도 뭐 100만 원 좀 안 되죠. 예, 그거 안 되고 또 부모님한테 또 얘기하기도 사실 뭐 14억까지도 되는데 뭐 2억 더 뭐 14억 하시는 정도면은 2억 더 뭐 그러니까는 지금 뭐 여기서 한 13억, 14억 하는데 완전 새 신축이 지금 대단지인데 16억이 됐다. 막 그렇게 막 지금은 좀 비슷한데 하면 하지만은 정작 고객이랑 같이 가보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너무 비싸요라는 그런 반응도 없을 뿐더러 이게 6개월 1년 딱 지나서 더 이상 신축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그게 기준선이 될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신축하는 분양은 또 거기 기준선을 맞춰서 뭔가 더 또 오르는 인건비나 자재비나 맞춰서 더 가겠죠. 찌끔찌끔 가지 않을까. 대안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거기 살 필요 있어? 여기 진짜 가깝고 평수는 좀 작지만은 직주 근접 가깝고 역 가까운 이런 데서 용좀 높여서 때려 부으면은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수요가 결국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또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고분양가는 찌물찌물 갈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뭐 한 1년 6개월 전만 생각해도 둔촌주공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13억. 응. 개 회사였구나. 진짜 개꿀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어땠어요? 비싸다고 생각해서. 난리가 그 분위기였으니까 또 안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죠. 이거 받으면 바보 된다 뭐. 지금은 아마 20억의 분양에도 뭐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정도의 입지라든지 대단지 그리고 커뮤니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20억이 아니 한 25억의 분양해도 될까 말까 뭐 이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거의 한 10억 이상은 높여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분양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축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뚝뚝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저 대형 공급, 펜트하우스가 48억 천인가 그렇던데요. 244 제곱미터가. 예, 근데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 돈이면 강남에도 그죠. 사실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제가 많은데 그 30평대 수준에 한 14억, 뭐 13억, 뭐 요 정도 수준에서 20, 30평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체제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낡아 있어요. 그 월계동 뭐 이런 데 보면 미미삼이라고 이제 그게 언제 분양할지도 모르고 이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노원구에 가보면. 이제 그런 데 중에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원밸리도 똑같았던 거고요. 지금 강남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신축, 한강 보이고 대형 단지, 커뮤니티 좀 잘 돼 있고 원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60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뭐 좋으냐 이런 거 윤리적으로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요. 자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자산가들은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는 상위 10%보다 상위 1%의 자산이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예,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은 정말 많아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제가 감이 안 들 정도인데. 그 정도로. 예, 상위 1%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강남에 저희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6%예요. 전국에서. 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한 6% 정도 나와요. 하도 이제 서울이 많이 오르기에.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1%대예요. 1%대예요. 그러면 실제로 계속 우리가 이제 PI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평균 소득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사니까 뭐 30년 걸리니 50년 걸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평균 소득이 우리는 한 4천만 원대거든요. 4천만 원대 가지고 강남 아파트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상위 1%하고 강남 아파트는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멀쩡한 아파트는 상위 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상위 1%가 비교를 해보면 이분들은 PIR이 한 3에서 5밖에 안 나와요. 버는 수준이 5억씩 뭐 10억씩 버는 분들인데 그리고 자산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뭐 30억, 40억 강남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30평이. PIR이 계산을 해보면 5, 6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서울 집값을 얘기할 때도 PAR 얘기하려면 상위 6% 연봉 갖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위 1%는 좀 심하다고 하면 상위 10%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대방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는데요. 상위 10%의 소득, 그게 월 한 2천 정도 보세요. 상위 10%의 우리 자산 가격이 한 12억, 13억 정도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5 정도밖에 안 돼요.